후기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 안내입니다. 요강 주요 내용 안내 후에 응시 원서 작성 및 접수 유의사항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정원 기타 안내 사항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 보겠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기본 원칙입니다. 책자 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기본 내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내신 성적은 교과 성적 160점, 비교과 성적 40점, 총 200점 만점입니다. 이는 교과 성적 80%, 비교과 성적 20%를 반영한 것입니다. 교과 성적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4학기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이때에는 생기부에 기록된 성적과 성취 점수를 사용합니다. 석차 백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분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의 전교 석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이다 보니 전교 1등 학생도 환산 점수는 200점 만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적용 방안 보겠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반영 비율 및 점수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교과 영역만을 100으로 볼 때는 중학교 2학년은 40, 중3은 60% 반영됩니다만 전체 내신을 100으로 볼 때는 중2 성적이 32%, 중3 성적이 48% 반영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출석은 40, 봉사와 행동 발달 상황 창체 활동은 각각 20%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를 전체 내신을 100으로 보았을 때는 출석이 8, 봉사, 행동 발달 상황, 창의적 체험 활동은 각각 4%씩 반영됩니다. 2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에 각각의 영역에서의 만점 점수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교과 영역에서 해외 유학생이나 위탁 학생처럼 4개의 학기 성적 중에 일부분만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한 학기의 성적만 있으면 다른 학기와 다른 학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적용 방안 중에서 비교과 영역 내신 성적 반영 점수는 표와 같습니다. 출석 성적은 미인정 결석 시에 0.5점씩 감점됩니다. 미인정 결석 1일 이상 또는 미인정 지각, 조퇴, 외출 합쳐서 3회 이상이 되는 학생에게만 감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 미인정 결석이 없는 학생은 모두 만점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는 작년과 같습니다. 비교과 성적 중에서 봉사활동 산출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책자는 13, 14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중3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봉사활동 점수는 모두 만점입니다. 만점 2점을 받고요. 3학년 때의 봉사활동 시수만 계산해서 점수화하는데요. 올해 봉사활동 4시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점입니다. 그런데 11월 30일까지 생활기록부에 자료가 반영되다 보니 11월 30일까지 4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그때까지 4시간을 활동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도록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시도 전입자, 그다음 해외 귀국 학생 또는 특정 학년의 봉사활동이 없는 경우 봉사시간 환산은 계산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자제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해당 중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이 절차와 방법을 모두 알고 있으시니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하실 겁니다. 이후에 그 가산점 확인을 하시고 하실 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동 발달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보겠습니다. 책자 15에서 1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가산점이 있는데요.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제분이 가산점 대상자가 되는지 또 몇 점을 받는지는
모든 성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상 유무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특례 입학 대상자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인 것만 안내를 하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조금 더 유의해야 될 사항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특례 입학 대상자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특례 입학자는 중학교 전 편입자입니다. 적어도 외국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학제를 마치고 전 편입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해서 중학교에 신입학한 학생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거주 기간이나 재학 기간이 모두 2년이 넘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이 2년이 미달이 될 시에는 교육청의 특례 입학 자격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2개월의 범위 안에서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자 심의 원서는 11월 16일에서 23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심의 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전에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중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울산 외고나 현대 청운고처럼 외고, 자사고, 국제고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은 증빙 자료를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직접 가시기보다는 중학교의 담당 선생님과 또는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학교로 외고나 청운고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시 원서 작성 및 유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신 성적 산출 시 중학교에서는 가산점 부여 결과를 모든 학부모님께 안내하고 확인 동의서를 받으실 겁니다. 이때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분의 봉사활동 점수, 출결 점수, 행동 발달 상황,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가산점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실 때의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 발달 상황 가산점은 교과와 관련이 없는 인성 영역의 등급이 없는 학교장 표창장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이는 모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때의 인성 영역은 효행, 선행, 성실, 모범상 등이 해당이 되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인성 영역에 해당하는 5가지의 상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인성상 한 10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 중에서 5종류 효행, 선행, 성실, 모범, 그다음 봉사상 이것을 인성상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결정한 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올해에 중3 학생들의 중학교 1학년 때는 학급당 5명까지의 인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학급당 5명 또는 3월 2일자 기준으로 해당 학년의 20%의 인원 중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가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중학교가 선택을 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에서는 이렇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 그 결과를 학부모님께 안내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산점에서 학부모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모든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 교권위원회 등에서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 징계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년의 가산점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학년입니다.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 이런 징계 사실이 있다 하면 1학년 때의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근데 2, 3학년 때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생기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학교 폭력 1~3호의 처분을 받아서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가산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제분들이 가산점 부여 대상자인가, 그다음 왜 제외가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전입생들도 가산점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입해온 학교로부터 징계 사실을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가산점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신 성적 산출 관련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가산점 산출 기준은 한 학기 또는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제분이 1학년 때는 반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5월이나 6월에 반장 임명이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6개월은 아니지만 한 학기가 되기 때문에 모두 가산점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1학기 종료일은 이 전학 가시는 분 또는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1학기 종료일은 여름 방학 시작일이 아니라 2학기 시작 전날입니다. 즉 여름 방학이 끝나는 날이 한 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될 때 전학을 가면 반장을 했다 하더라도 가산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학기 시작하는 전날,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 끝날 때가 학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은 부분이 3학년 2학기에 반장, 전교회장 이런 것은 가산점을 받나요? 하는데요. 3학년 2학기에만 활동하신 분은 학생이 그랬다면 이건 한 학기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에만 활동한 전교회장, 학급반장, 동아리반장은 이 6개월이나 한 학기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점 대상자가 아닙니다.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11월 30일까지의 생기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 결정합니다. 자, 출석이나 봉사, 창체, 행발 모두 11월 30일까지의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성적까지 나온 3학년 2학기 전교 석자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내신 성적 산출 완료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12월 6일까지 학교에서 완료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신 산출까지 다 끝나고 가산점 부여까지 다 끝난 내용을 학부모님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하실 때 우리 아이의 1학년 때 봉사활동 점수, 출석 점수, 창체활동 점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응시 원서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후기 원서는 정기 합격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원서를 써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아이가 체육특기자가 되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었다, 특례 입학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후기 일반고 원서 작성 시에는 모두 다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자, 특수교육 대상자, 특례 대상자는 원서를 작성할 때 1단계 1희망에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학교의 이름을 적으면 되고요. 다른 학생들은 1단계에 2개의 학교, 2단계에 2개의 학교 쓸 수가 있습니다. 후기 일반고 원서를 쓸 때에는 단계별로 1단계 1지망과 2지망은 서로 달라야 하고요. 그러나 제2지망에 희망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정할 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거주 지역과 상관이 없는 곳에 2개의 학교를 선택하고 거주 지역에서의 2개의 학교를 선택을 하는데 상관이 없는 학교 2개를 선택하는데 A 학교만 가고 싶지 다른 학교는 가고 싶지 않다 하면
그 거주 지역과 상관없는 학교를 적을 때도 그냥 A만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서도 A만 적거나 아니면은 거주 지역에 있는 학교가 CD가 있다면 D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러면 C만 적어도 되는데 이 모든 배정이 컴퓨터가 하다 보니 그 C를 적고 D를 적는 것이 우리 자제분에게 유리한지 C만 적는 것이 유리한 건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아버님하고 그다음 자제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4개를 적을 건가 아니면 각 단계에서 1개만 적을 건가 그것만 결정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야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1단계 1희망에 지원하는 학교를 적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곧장 후기 일반고 지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 2단계 즉 거주 지역에 있는 학교 2군데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1, 2희망에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일반고 2군데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그 17개 시도의 고입 기본 계획은 다 다릅니다. 수능은 교육부에서 그냥 내려오지만 우리는 다 달라서 가산점 부여 조건이나 일정이나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중학교에서 원서를 써주시니 타 지역에 있는 학교로 원서를 쓰겠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중학교 담임 선생님과 미리 상담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양산 지역이나 양남중학교에서 오신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건데요. 타시도 응시자는 입학 원서 양식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에 작성하셔서 그 내신 성적 일람표도 전부 다 이 해당 중학교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입력해서 이쪽 우리 교육청으로 원서를 제출하시는데 이 또한 그 양산 지역이나 양남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거니 그 또한 그 중학교와 해당 중학교와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정말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중 지원 절대 금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2군데 3군데 들어가면 두 군데 3군데 지원을 했다. 합격이 아니라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지원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합격된 그 내용이 모두 다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면 안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그 전기 고등학교에 울산 여상, 울산 상고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후기 일반고에 또 넣는다. 안 되죠. 그리고 어머니 하나 더 강조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올해에 어디에도 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 포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올해에는 전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도 원서를 쓸 수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 포기하고 다른 데 갈래요가 아닙니다. 내년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학교에서 어쨌든 전학을 하든 뭐 자퇴를 하든 거기서 해결이 되어야지 등록 포기를 해서 다른 학교에 원서를 넣는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분들은 후기에 못 넣고요. 그다음 전기 고등학교에서 모든 거에서 탈락한 친구들은 후기 일반고에 다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고등학교 중에 전국 단위의 일반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사는 지역의 주소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 일반 고등학교 있으니 오세요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넣고 여기도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의 한 곳, 그다음에 후기의 한 곳에 넣어야 되는데 일정이 달라요. 우리 그 울산은 12월 15일부터 20일 넣는데 저기 뭐 경북은 12월 21일부터 넣어요. 그러니까 양쪽 넣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후기 일반 고등학교는 한 번 넣어야 되는데요. 그 후기에서 2번, 3번 기회를 주는 거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모집의 외고,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이런 걸 넣으면서 동시에 후기 일반고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 모집 외고든 뭐 자사고든 외고도 넣고 자사고도 넣고 국제고도 넣으면서 후기 일반고도 넣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울산 외고를 넣거나 전국 단위의 외고를 넣으면서 후기 일반고, 그다음 현대 총고를 넣거나 포항 제철고를 넣으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죠. 넣으면서 후기 일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외고를 여기저기 넣는다는 게 아니라 외고 자사고 국제고 중에 하나, 그리고 떨어지면 후기 일반고, 그다음 우리는 외고 자사고 아닙니다 이러면은 우리 울산 쪽에 있는 후기 일반고 하나 또는 전국 단위 모집의 후기 일반고 하나,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그 이중 지원이 가능한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한림예고가 작년에 되게 인기가 많은 학교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대안학교나 다른 그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그 이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도 넣고 후기 일반고도 넣고 평생교육시설도 넣고 또는 후기 일반고도 넣고 또는 대안학교도 넣고,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그 이중 지원이 가능한데 이 또한 담임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고요. 담임선생님과 함께 이중 지원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 확인하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보시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르더라고요. 어느 어머님께서 홈페이지 보니 뭐 어떤 학교였습니다, 우리 양쪽으로 넣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그 학교 교무부장님이랑 통화를 하니 아이고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하고 실제 우리는 이 정식 학교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 보시고 그냥 추측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학교 정보를 아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정원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고, 지금 정기고 중에서 남아있는 그 원서 접수 남아있는 게 그 특성하고 일반 전형이 다음 주 중에 있죠. 그 정기고 정원은요 1,997명입니다. 후기고 보겠습니다. 후기고에 어떤 학교가 있냐면 울산 외고, 현대 총고, 그다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기 일반고, 인문계고가 있지요. 여기에 정원을 보면 후기고 일반계 정원은 9,063명입니다. 전체 정원 보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11,060명입니다. 그런데 10월 17일 기준으로 경주 양남 중의 중3 학생들을 포함해서 11,410명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1,17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후기 일반고 정원은 8,708명으로 1,116명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인원만큼 이렇게 후기고 일반고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모든 그 울산 교육의 여건과 타 부서와 전부 다 검토 협의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 내용은 단순하게 우리 고입을 하는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이 숫자를 내린 게 아니라 현재 울산에 있는 그 선생님들의 수, 교사 수, 학급 수, 그다음에 과밀학급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는 그 인원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사항입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1월 6일, 배정 발표는 1월 27일인데요. 이걸 어머님들께서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합격자 발표는 후기 일반고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즉 8,708명 안에 들어가요.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되게 우수한 학생들은 이 날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커트라인에 있다 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긴장이 되는 날이 1월 6일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잖아요. 그것은 1월 27일에 배정 발표일에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6일은 합격자만 발표하는 거고요. 어느 학교에 간다라는 것은 1월 27일 날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녹화가 되어서요. 11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유튜브에 들어가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치면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의 워드 파일, PPT 파일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위에 교육 정보가 있거든요. 교육 정보를 클릭하신 후에 고입 정보에 들어가면 이 모든 내용들이 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탑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후기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배정 설명까지 다 들은 후에 질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의 배정 업무를 맡고 있는 박내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후기 일반고 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 정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려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장학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2022학년도에는 7,592명이었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에는 8,708명으로 1,11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에 황금돼지해에 이제 출산의 수가 증가되면서 2023학년도 일반고 정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범서 천상 지역이나 호계 매곡 지역은 감일이 예상됩니다. 사실 앞에 이제 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여건 개선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배치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정원을 이제 산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원이 산정되면 저희 과에서 이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학교별 정원이 초과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동일 학교군 내 희망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그런 건 아닌데 유독 이제 내년에 뭐 출산 수가 많기 때문에 입학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다시 또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중앙고가 지금 난고에서 남녀공학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정 학교 수는 총 40개교, 3일 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신입생 미선발입니다. 그리고 배정 발표는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는데 23년도 1월 27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학교군 설정입니다. 그 학교군 설정은 이제 학교군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전체 학교군과 거주 학교군, 인접 학교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교군은 울산광역시 전 지역을 한 개의 학교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학교군은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5개 학교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 학교군 밑에 보겠습니다. 거주 학교군 동부, 북부, 중부, 남부, 언양 특수 이렇게 5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구 단위로 해서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 전 지역으로 6개교 구성되어 있고 북부는 북구 전 지역 8개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는 중구 전 지역 8개교, 그리고 남부는 남구 전 지역과 울주군 A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A 지역은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웅촌면, 서생면, 범서읍 총 16개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 특수는 울주군 B 지역입니다. 언양읍 상북면, 삼남읍, 삼동면, 두서면, 두동면 두 개교가 있습니다. 다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학교군 내에 이제 학교를 보겠습니다. 동부 6개교, 남목고, 현대고, 대성고, 방어진고, 화안고, 문형고 있습니다. 북부 8개교, 울산 동천고, 달천고, 호계고, 매곡고, 무령고, 화봉고, 효정고, 강동고가 있습니다. 중부 8개교, 학성여고, 울산중앙여고, 울산고, 성신고, 약사고, 화물고, 울산중앙고, 다운고가 있습니다. 남부 16개교, 남구 지역과 울주군 A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삼산고, 울산 강남고, 대형고, 신선여고, 울산여고, 학성고, 신정고, 울산제일고, 무구고, 우신고, 성광여고, 울산고까지 남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창고, 온산고, 범서고, 천산고 요 지역이 이제 울주군 A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양읍, 온산읍, 그리고 웅천면, 서생면, 청량면, 그리고 범서읍 쪽에 해당됩니다. 언양 특수입니다. 언양 특수 두 개교입니다. 언양고, 경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양 특수에 있는 학생들은 추가로 남부에 있는 학교 7개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울산 제1고와 성광여고, 문수고, 우신고, 무구고, 범서고, 천산고 요거 추가로 지원도 가능하지만 이제 배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앞에 이제 지원 방법은 말씀해 주셨는데 장하선님 1단계가 이제 전체 학교군의 2개교를 각각 1지망, 2지망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거주 학군 내에 있는 2개교를 1지망, 2지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학교군이라는 거는 내가 저희가 뭐 중구에 있더라도 동구에 지원할 수 있고 북구에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전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계는 거주지 학군 내에 있는 2개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학교군 내에 있는 학교만 지원 가능합니다. 남구에 있으면 뭐 학성고나 신정고 여기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정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배정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지금 이제 전체 학교군에서 30%의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무작위 추첨을 해서 A 학교를 기준으로 하자면 30%가 배정되고 2단계 배정도 거주지 학군 내에 이제 지망을 한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A 학교에 30% 배정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어찌 보면 이제 무작위 추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거주지 학군 및 인재박교군에서 40% 지리정보 배정되어 있는데 1, 2단계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탈락한 학생들, 그 학생들을 40% 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그 거리라든지 교통 편의라든지 학교의 밀집도 그리고 이제 희망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밑에 참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학사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지원 탈락자는 2단계에서만 지원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전형에 대한 배정입니다. 우선 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체육특기자, 특례 입학자,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녀, 지체부자유자, 쌍둥이 다자녀 가구, 소녀소녀 가장,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사실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는 먼저 배정이 된 학생을 기준으로 뒤에 따라가는 학생이 같이 배정되는 겁니다. 다자녀 가구도 사실 기존에 있던 학생이 배정받았으면 형이나 누나, 언니가 먼저 배정이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배정이 되는 겁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해 학생은 일단 가해 학생과 이제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되니까 피해 학생을 우선 배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배정 일정입니다. 11월 4일 날 저희들이 이제 거주 사실 조사 업무 지침 통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장 재진입 등을 확인하고 갑자기 이제 이주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12월 초까지 정비 서류를 제출하면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해당 학교와 상의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거주지 이전에 따른 원서 기재사항 정정 요령 안내가 학교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일반고 재배정 및 타시도 일반고 입학점 배정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앞에 위장 전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지원자가 제출 서류에 기재된 학군 내 거주에 실제로 전 가족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정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확인입니다. 타시도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이상 학력 소지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중등교육과에서 거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거주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 해당되는 서창동, 소주동, 평상동, 덕계동, 명동, 하북면 및 경주, 영남 등 교육감 협의지역 출신자들은 출신 중학교에서 거주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학교장 반드시 학생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원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 해서 이게 문의가 조금 이제 많이 오고 있는데 농어촌 특별 전형은 이제 부모 및 자녀가 6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은 언면 지역이 해당되고 구영리, 천상리 등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이제 울산 진로 진학 지원센터에서 안내가 될 겁니다. 여기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될 거니까 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유곡중학교 진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마스크를 좀 빼고 해도 될까요? 네. 25년 이상을 사실은 고등학교만 계속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고 이번에 이제 진로교사로 배정이 되면서 9월달에 이제 유곡중학교로 와서 보니까 중학교 이 지금 3학년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 고입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어떤 마음에서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지 인쇄사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에 저도 대입 설명 막 다니고 할 때는 고등학교 왔고 이 상태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저희 학교로도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어머니들이 궁금한 사항 그리고 이 친구는 이 고등학교 가는 것보다 저기 고등학교 가는 게 더 나을 건데 왜 잘못된 선택했을까 하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어떤 정보 때문에 이랬을까 하는 게 이해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공교롭게 오늘 이제 부모님들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 있는 학교 인근 학교도 과밀 학교 선호하는 학교라고 해서 한 급이 35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제 친구가 얼마 전 이야기하는데 생기부를 쓰고 있으면 끝이 없어가지고 답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제가 작년, 재작년 진학정보센터 파견교사로 근무하면서의 경험,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전국 지역 모집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아니어서 상담을 오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문제까지 생겨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떨어졌는데 여기 학교 가서 보니까 또 이런 면에서 해결되는 게 많아서 굉장히 좋은 결과로 제가 그 다음 대입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하고 상담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이 어머니들 아버님들한테 미천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 내용은 지금 고교 학점제가 된다든지 등등의 내용으로 고교 교육이 많이 변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입이 어떻는지 요 큰 틀을 좀 이해하시고 나야지 고등학교 선택
이걸 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머니들이 다 해소될 수 없을 또 내용도 많을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어머니들이 대입과 관련된 기초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ABC 이런 용어에서 그다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탐색하면 되는지도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아까 막 질문하신 대로 대입을 내가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지, 선호 비선호의 의미가 뭔지, 또 여러 상황도 고려해 보고 싶고, 그리고 생기부 작성은 또 어떻게 하는지, 당장 이제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이는데 또 대입까지 신경 써야 되는 이 타임루프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는데, 이런 많은 정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 아이의 성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습 이해도나 친구 관계, 이 모든 게 바탕이 된 중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계열이 맞을지를 이제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러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하고 대화하겠다고 얘 이리 와봐. 이러면 또 전쟁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대화 방법도 제가 아주 짧지만 한번 안내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혹시 아이가 첫째 아이인 어머니들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첫째나 외동. 아이고 많으십니다, 그죠? 우리도 부모가 처음인지라. 그죠? 아이도 한 단계 한 단계 겪어 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저희한테도 처음입니다. 아마 초등학교에 대한 기억들도 생생하실 건데, 이때는 학교 교육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 습관을 키우고 중학교 때 기본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개척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첫 진로 관련 선택이니까 어머니들 굉장히 이렇게 민감도도 높아지고 이럴 건데, 사실은 이때부터 어머니들이 정보를 탐색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시지만 아이 앞에서는 의연하셔야 됩니다. 담담하시고. 그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은 이제 친구를, 이제는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학점 학과 선택을 계속 하는 상태지만,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학급이라는 게 있어서 어쨌든 인위로 주어진 공간에서 친구와 또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습도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걸 배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대입 준비까지 해야 되니까 사실은 부모님 마음은 급하죠. 그때 나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조금 이따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아이가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 그 단계인데, 현재 대입과 고입 제도에서는 어떤 위치인지 한번 보고 우리의 고민을 다시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중3 이렇게 있는데요. 고교학점제가 그 이전에는 없었죠. 그리고 일부 시범 학교로 진행되다가 중학교 1학년이 완전 시행입니다. 그럼 부분 시행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것도 좀 이따 안내 드릴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교육 과정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고교학점제가 완전 시행될 때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인데, 우리 친구들은 2015예요. 게다가 학교 들어가서 성적의 평가 방법도 이전의 선배들하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수능도 똑같아요. 이 지점에 저희가 있는 상태를 좀 파악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교육 과정은 이전하고 똑같고, 대입도 사실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럼 고교생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게 중학교 1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되고, 대입 정책은 법률적으로 중학교 3학년 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알고 파악할 수 있도록 발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중3 되기 전에 발표 났나요? 안 났거든요. 그럼 대입제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모든 게 바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혹시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의 친구는 조금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어떻게 변할지 지금 계속 논의 중이거든요. 그런데 중2, 중3은 저도 자신 있게 어머니들한테 설명을 쫙 다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동안의 사례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자신 있어서가 아니고 어머니들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선배들이 쫙 해왔던 거니까 하나씩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심리적인 자신감을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진학 과정을 제가 재작년에 진학정보센터에 파견을 가 있다 보니까 학교 애들하고
접촉이 좀 드물었어요. 그리고 올해 1학기에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2학기 이제 유곡중학교로 배정을 받은 거니까 1학기에 우리 친구들한테 그 뭐 원격 수업하고 온라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학교를 지금 올해 해보니까 어때? 하고 물었더니 공부 힘든 건 맞는데 친구들이 재밌답니다. 그리고 학교 안 가면 심심하고 활동하고 이런 학습 관련 활동하는 거 동아리 활동이 다 재밌대요. 근데 내신은 좀 부담스럽답니다. 이런 마음이 자국의 고등학교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 제가 돋보기를 한번 여기 이제 그 어디 단체에서 대학생을 데리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그 한국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고등학교 이미지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이중적인 갈등 구조에 학교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또 학교는 대입을 이루어 나가는 뭔가의 공간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내재돼 있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상대평가 이야기를 하고 상대적인 준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육에서 최대 걸림돌이 뭐라고 혹시 어머니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잘 듣고 공감이 됐던 이야기가 우리 교육 최대 적은 뭐 정책이 너무 바뀌니 어쩌니 이런 것보다 옆집 아줌마랍니다. 그래서 쫓기는 부모님, 내가 너무 완벽해야 되거나 불안하거나 옆집 아이 비교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는 더 불안해요. 그런데 아이하고 상의하시고 능력에 맞게 어떤 뚜렷한 목표나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님은 훈계는 오히려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님은 우리도 사실 부모가 되는 게 처음이지만 아이와 함께 이 과정을 성장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이제 정신과 의사 쌤 강의를 막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이 말만 해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마음이 어떻니? 하고 물어주는 거. 그럼 애들이 엄마 와 이러노? 이러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것도 그런데도 너 마음 어떻니? 하고 물고 나면 엄마 얘가 그때 당장은 답을 안 해도 한번 생각해 본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들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그럼 어머니 마음이 내 마음은 사실 좀 걱정되고 불안하고 좀 심란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하나하나 이렇게 커나가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어머니 스스로 또 뿌듯한 마음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진로 상담 연수 받으면서 들었던 아주 좋은 심리학자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부모는 이불이래요. 애들이 추우면 막 찾아요. 근데 더우면 막 벗어 던지려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사실 속 터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으로 정서적인 금수저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뒤에 이렇게 자료집에 도움 자료 넣었는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앞에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궁금하거나 걱정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제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언제든지 우리 아이 상황으로 개별로 다 상담해 주는 곳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울산 진학지원센터인데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 파견 선생님이 계시고 50분 동안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뭐 개인 컨설팅비 뭐 50만 원,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상담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어도 대의정보 포털 어디 가라고 1600-1615 여기 전화번호 외우시는 어머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답답하면 애하고 싸우다 여기 전화를 해요. 그러면 엄마 마음도 달래주고 대입 정보 어떻는지도 알려주시고 하면서 해주는데 여기는 밤 9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를 받으세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300명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서 랜덤으로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전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면 언제든지 여기 전화하셔서 욕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거기서 이야기 듣고 대입이 어떻는지 활용하시는 걸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입이 어떻는지 변화를 알고 우리 아이 성장을 알면 미로가 조금 낮아지면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리플렛도 받으셨는데 고교학점제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이걸 고등학교에서 다 배울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접하고 가야 되니까 라는 내용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편성을 여러 개를 합니다. 이것도 뒤에 조금 더 다시 자세히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학생들이 감히
저거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학교에서 쌤 이거 배워야 돼. 우리가 이제 문과 이과 말고는 그런 거 다 배우는데 지정한 대로 했는데 감히 저거들이 선택하고 그런데 본인들이 선택하고 희망했기 때문에 수업을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현재 중1부터 어떻게 적용되냐면 연간 3분의 2 이상이나 과목 출석률 그리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 성적이 40점 이상 안 올라가시면 이수가 안 돼요. 그러면 진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러려면 내가 선택했던 과목이 너무 어렵거나 이러면 괜히 진급만 안 되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적정선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취지는 절대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입하고 이제 엇갈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논의 중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그러면 애들이 공부 못하면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뒤에 이제 또 나올 건데 책임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보호망을 이제 설정한 상태에서 이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우리가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해주겠다는 거고 우리 학교에서 모든 게 소화가 안 된다. 아까 선호학교, 비선호학교 이야기하셨는데 학교 요즘은 학교에서만 배우지 못하는 걸 이제 교육 단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학교에서 배우거나 온라인에서 배우거나 지역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걸 다 인정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건설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랑 그 고교학점제가 어떤 관계냐? 아까 이야기대로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단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일 크게 바뀌는 이 용어예요. 우리가 이제 1학기에 수학을 일주일 4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비중이 과학을 예를 들어서 3시간 수업했다. 그럼 과학 3시간보다 4시간의 수학이 비중이 더 크다는 의미로 단위라는 설정을 했는데 그걸 단위를 말고 학점이란 용어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양도 50분 고등학교니까 50분 수업하는데 17회를 해야지 1학점, 1단위를 했다면 그걸 조금 아이들이 수업 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6회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과를 배우는 학점 수가 좀 줄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창체 시간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단 수업 일수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상태에서 단계적 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 양은 지금 고1하고 똑같고요. 학점만 바뀌는 거 말고 전체 과목 수가 조금 줄어든 거 말고는 똑같아요. 지금 고1, 고2랑.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학점이 되면 졸업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를 보여라는 뜻으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경우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보장 지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내지는 학기마다 토요일 이런 시간에 여기 학교마다 그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러면 이제 요 상태. 지금 지금 다시 표를 보면 2022년이 올해고요. 2023년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1학년은 2학년, 3학년보다 학점 수가 단위 수가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마치 이제 수업 시간표가 좀 줄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2학년, 3학년 어떡하지 1학년을 먼저 보내 어쩌나 이러면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보낸 공문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능한 1, 2, 3학년들이 같이 운영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학교 내에서 1학년들이 그럼 빈 공백 시간에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소인수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원격 교육과정의 어떤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시간을 운영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지금 의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그러면 1, 2학년이 이렇게 운영되고 2025년은 1, 2, 3학년 이제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필기구 준비했어요. 요거 페이지가 어디로 설정된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그 프린트 순서대로니까 따라오실 수 있죠? 이제 공부가 필요해요, 어머니. 자, 고등학교 편제가 교과해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은 이 과목을 다 배워야 됩니다.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을 위해서. 그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여기는 뭐 전국 자사고, 과고 할 것 없이 다 배워야 돼요. 근데
보통 교과에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너가 학문으로는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라는 걸로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해서 융합되었거나 진로에 조금 심화되었거나 진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걸로 다양하게 과목이 선택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는 특목고에서 특목고는 우리가 과고, 체육고, 예고, 뭐 외고 이런 등등하게 학교들인데 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는 전문교과 2 해서 NCS에 따른 뭐 등등등의 실무 과목들을 배우도록 돼 있어요. 제가 뭘 이제 별표를 하라고 하려냐면 나는 우리 아이가 과고는 안 갔지만 그 과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배우고 싶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울 때는 여기 전문교과는 특목고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목들을 배울 수는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됩니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요거를 박스 쳐놨거든요. 그걸 어머니 별표하셔야 돼요. 자, 공통 과목 일반 선택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하기는 좀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읊조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앞에서는 고상하게 어머니들 아이들 마음을 어찌어찌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대 평가가 이렇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일 천병이 되는 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입니다. 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금 현재 아이들은 자동 봉진으로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봉사를 빼고 자율 동아리 진로를 학교 특색에 맞춰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것까지 포괄해서 이제 대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보통 교과 해서 넘어가지면 아까 우리가 제가 중요합니다 하고 했던 게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인데요. 평가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가 방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는 석차 구등급제 상대평가.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왜? 우리 아이가 진로에 맞춰서 어려운 물리라도 나 공부해 볼래. 근데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왔어. 그럼 나는 등급이 거기서 이렇게 밀리거나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걸로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아이고 어머니 진짜 필기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부해 봅시다. 우리 아이를 떠나서 이런 공부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자, 근데 석차고등급제 적용되는 요 과목들하고 일반 선택 과목 요 과목들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요 과목들은 수능에도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또 수능을 안 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 그냥 막 좋아서 할지 수능과 또 연계를 할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또 전문교과는 뭐냐? 전문교과는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조금 더 전문화해서 배우는 걸로 나와 있고 제가 다 적은 건 아닙니다. 일부만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구나. 그리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이런 분야로 해서 배우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과목들을 일반고에서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진로 선택으로 편성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과목들을 언제 다 배우느냐? 이걸 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어머니들이 다른 데서도 이런 강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이렇게 챙겨서 가서 알고 되면 활용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받아왔어요. 이걸 어머니들도 어디서 보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우리 학교는 무조건 이거 배워야 되고 지정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어라고 또 분류를 해줘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임의로 이런 색깔들을 표시를 했는데 뭐냐면 공통과 일반을 표시를 했어요. 왜 표시했겠습니까? 상대평가.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급 나오는 과목과 아닌 과목을 분류해서 이제 봤더니 1, 2학년 때 요 등급 나오는 과목들이 쫙 주르륵 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몇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를 그 프린트는 안 넣었는데 혹시 필요한 건 어머니들이 뭐 찍거나 기록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이 학교의 구성상으로는 내신이 들어가는 석차가 나오는 과목이 1학년 때 7과목 총 14과목 2학기까지 해서 2학년 때 14과목 3학년 때는 이과 아이들이면 한 2과목 정도밖에 안 돼요. 문과는 한 5과목 정도밖에.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는 이전에 고3 되어서 뭐 역전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1, 2학년
등급에 대한 결정 영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머니들이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급해지면 이제 또 우리 아이하고 대화는 또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들이 편제표를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 학교 얘긴 한데 뭐 국제 경제, 국제 정치 이런 걸 학교에서 진로로 편성을 한 겁니다. 물리학 실험 이런 걸 진로로 편성을 했어요. 네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다 배워?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소인수 거점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학교 배정, 우리 학교 우리 애가 여기 왜 됐어? 하고 막 이렇게 속상해하시면 아이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아이한텐 자, 이 학교는 이러이런 장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 여기서 다 못 채워지는 거는 거점형이라는 게 있대. 그거 엄마가 들어왔는데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 하고 또 상담을 진행을 아까 진로진학정보센터에 전화하면 상담 잘 해줍니다. 그쪽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거는 프린트에 넣어졌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쪽을 마우스만 탁 안 눌러도 돼요. 마우스만 탁 대면 이렇게 화면이 쫙 변환되거든요. 거기에 고등학교 이걸 교육과정 자리에 보면 고등학교 요걸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고등학교 이쪽에 여기 검색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강동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어머니들이 궁금해한 고등학교, 저는 아까 어떤 고등학교를 또 거기서 또 검색해서 갔습니다. 제가 동부 지역의 학부모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일부러 동부 지역에 있는 학교 편제표를 쫙 더 뽑아서 전해드렸어요. 학교마다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어머니들도 여기 뽑아 보시면 이 학교 이 학교는 일반이 이렇고 학교 지정이 이렇네 하고 이제 이해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대입은 어떻는지, 왜냐하면 대입 제도를 알아야지 또 고등학교에서 또 생활에 대한 흐름이 생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진로교사가 되고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할 줄 아느냐, 어떤 학과를 나왔느냐. 사실 어머니 그렇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 막 열심히 했던 친구가 대학을 잘 갔지만 또 잘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힘든 친구도 있고, 또 나는 뭐 이렇지만 또 그렇게 뭐 내가 그렇게 뭐 부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는 게 어떤 학과 나는 어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래는 AI 시대가 새로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취업 조건은 어떻는지 이것도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미래 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결국 창의력이나 의사소통, 협업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학생들한테 이런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또 어머니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보자고 제가 들고 와봤는데 1900년도 뉴욕의 거리랍니다. 1900년 뉴욕의 거리에는 이게 자동차가 아니에요. 말이에요, 마차. 마차가 끌고 다니는 거리였는데 불과 13년이 지난 상태에서 자동차가 이제 줄을 이룹니다. 마차가 보이지 않고. 이게 불과 13년 사이에 큰 급격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저희도 이런 많은 변화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야 이러지만 이전에도 그 단계의 그 세계관 안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 하나씩 하나씩 세상은 바뀌어 나가는 거야 라고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좀 상황을 봤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의 기술은 이제는 뭐 제가 뭐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엔진룸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배터리가 밑으로 쫙 깔리는 이런 전기 자동차가 되면 이제는 엔진룸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차 차체 모양도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안 내부도 바뀌어진답니다. 자율주행하고 있으면 운전사가 앞을 안 보고 뒤로 돌아서 테이블 형식을 해도 된대요. 이런 모양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지,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울지 이런 걸 우리 아이들이 계속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뭔가 새로 만들어지면 폐기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날씨가 어떻고 지금 인구가 어떤 동향이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포용적인 협업 능력이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인성과 공감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고 대학에서도 실제로 학점을 이렇게 이수하는 친구들 보니까 이런 게 준비된 친구들이 훨씬 아웃풋이 좋답니다. 즉 취업 준비까지 잘 된다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은요.
19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으로 설립된 대학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나 대학을 가봐야 되겠다고 맘먹을 때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대학도 있지만 특별법으로 설립된 대학, 이제 국군에서, 그 다음에 뭐 경찰대에서, 그리고 과기술정통부에서, 아니면 뭐 이런 뭐 여러 뭐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이제 하는 이런 대학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한국 전통문화대학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 아는 친구가 아이가 거기 갔더니 나중에 문화재청 가는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또 준비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상황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지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취업 중심 전문대학도 괜찮은 실속인데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현대 뭐 울산과학대라든지 뭐 춘해보건대도 나름의 취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산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어머니 한국 승강기 대학 들어보셨어요? 제가 원래 저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저도 부모님한테 처음 소개 들었어요. 학부모한테. 우리 아이를 거기 보내면 어떻습니까? 하고 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한 10년 됐네요. 찾아보고 다시 어떤 유튜브에서 이 학교를 또 소개하는 걸 본 거예요. 이제 어떤 승강기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잘 되는 되겠죠. 현대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외국계 엘리베이터 회사 취직 정말 잘 되는 대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경남 고창에 있거든요. 전문대지만 실속이 있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서 내신 성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 성적이 제 때는 내신 2등급 정도 된 친구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한 10년 전에 우리 그 아이가 처음 물었을 때.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대학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 군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되는 대학도 많다고 어머니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합격 가능한 대학들이 사실은 다를 수 있죠. 이런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걸 조정하고 도전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다 진학 과정이고, 이런 준비를 통해서 아이도 성장하고 어머니도 성장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에 대한 용어는 아까 우리 고입 용어를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단계면 대입은 사실은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파견센터 가면서 고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입은 하나씩 어머니 예전에 들었던 또 썰도 있고 또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종합 전형이라는 용어는 요 대표적인 용어를 반영을 50% 이상 해야지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렇다고 교과 성적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50% 이상만 만족하면 되고 면접을 볼 수도 있고 학생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그야말로 두루두루 다 본다는 거고요. 논술까지 해서는 수시에 주로 보고요. 수능 위주 정은 정시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들어보셨죠?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그야말로 성적의 한선입니다. 우리 친구가 1등급 받았어도 수능 기준에 너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2개 합 5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국어 3 맞고 영어 3 맞아서 다른 건 더 못해서 합이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전교 1등이라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성적 이렇게 수능 최저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입을 어떻게 이제 기본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냐면요. 이것도 이미 공지가 났고 우리 아이들도 변동이 없으니까 거의 이렇게 될 겁니다. 수시는 3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기 전에 수시로 진행한다 해서 수시 맞습니다. 그럼 정시는 수능 성적 발표 나고 나서 정상적인 기간으로 해서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수능을 가지고 어떤 입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입시의 시작은 이제 막바지는 원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원서를 쓰는 게 바로 9월 달에 원서를 쓰거든요. 이 원서 기간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9월 달에 쓰는데 이제 면접을 보거나 이제 전형을 진행하는 게 이제 여기 수능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걸로 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된 게 뭐냐면 6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꼭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어서 교과 전형으로 하나 넣고 종합 전형으로 하나 넣고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넣었지만 나는 전형수 6개니까 2개의 카드를 써버린 거예요. 그럼 나에게 남은 거는 한 개 대학 부산대밖에 놓은 거 아니지만 이미 2개 전형을 썼기 때문에 4개의 카드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를 조합을 하거든요. 근데 이 6개 조합하는 것 중에 예외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 해서 보시라는 그 대학들이거든요. 또 눈여겨볼 거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경찰대학은 6월 달에 원서를 접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출퇴근한다고 했잖아요. 부산에 있는 인근 학교에 어떤 친구가 그냥 수능을 조금 일찍 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6월 달에 원서를 여기에 넣고 7월 달에 여기는 국영수만 1차 시험을 치는데 조금 어려운 수능 같은 그런 수준이래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또 합격을 한 거예요. 얘가 또 남자이니까 뭐 농구도 잘하고 해서 체력 검사했는데 또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기회를 여기도 넣어보고 또 이제 원서대로 따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도 어머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울산 그 유니스트는 울산 지역한테 굉장히 큰 좋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의 연구 실적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게 이렇게 지금 단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유니스트도 이제 복수 지원 예외 대학이기 때문에 마음껏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도 그 예외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취업 잘 되는 간호학과 갈래? 그럼 전문대 간호학과 병원을 끼고 있는 전문대학 간호학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학도 넣고 또 6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신은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 대입은 뭐 어떻게 돼? 하고 할 때 아까 이야기대로 이미 법률적으로 발표를 언제 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입 정책을 중3 되기 전에 발표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 대입 정책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협의가 정해지면 이제 대학에서 각 대학마다의 게임의 법칙을 1명씩 2명씩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 모집할 거야. 너희는 뭐 이과대학은 몇 명 모집할 거야. 사범대학은 몇 명 모집할 거야 하는 발표를 요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언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발표가 모두 다 났죠. 이거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3 때 발표 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 날짜가 언제다 이런 정도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3은 4년 예고제 적용해서 예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대입 관련 설명은 여기 있는 요 내용, 고등학교 2학년 발표된 내용 중심으로 안내를 하면 참고가 될 거기 때문에 같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입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지금 요 변화 상황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입 정책이 변화된 거에 2022년 요 이제 지금 대학 1학년 이 아이들이 사실 제일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발표가 났지만 선배들하고 체계가 너무 달라서 쌤들도 뭐고 어찌 되노? 아이들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지르듯이 원서를 썼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제 고3 아이들 결과가 이제 원서 넣었으니까 나올 거거든요. 그거 보고 저희들이 참고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볼만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정시가 늘어서 어째요 저째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요때 대입 정책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미로 발표가 났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내가 가고 싶은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너무 많아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두 준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된다고 뭐 많이 해야 된다는데 우리 애 어떻게 준비해요?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너무 많으니까 그 종합 전형을 줄이고 그리고 종합 전형이 너무 많은 대학만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대학만 40% 종합 전형 줄이고 정시로 가라 하고 페널티가 40% 유도가 됐고 논술을 줄인 거예요. 그 대신 교과 전형으로 종합 말고 교과 전형으로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대학에 이전에는 서울대학만 뭐 지역 균형 선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수도권 전체에서 각 대학,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받은 아이들을 추천해봐라. 그래서 지역 균형, 지역 학생들 우리가 골고루 한번 뽑아볼게 하는 걸 하도록 공고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성적이면 되겠나 하고 막 질렀던 거죠. 그리고 우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좀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정책이 있었는가 하면 비수도권 지역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좀 잘 양성하자 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키우도록 한 거예요. 요 두 트랙이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교육 과정은 이제 이미 우리도 바뀌어져 왔고 대입 환경 변화로 좀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쓰이는 거는 약학대가 6년제로 선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약대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뽑았냐면 그 전에는 대학 1, 2학년을 마치고 나면 피트 시험을 보고 피트 시험에서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을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2학년을 마쳐야 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럼 피트 시험 보기에 제일 유리한 학교 어디야? 하면서 애들이 봤더니 화학과 생명과학과. 그래서 전국의 화학과 생명과학과 이만큼 성적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내에서도 패단이 크다 해서 그렇게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수능에서 같이 뽑을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화학과 생명과학과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 문제는 대학을 잘 다니는 아이들이 그럼 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하면서 재수생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역 인재 전형의 법제화를 의치한 이대 약대 간호학과까지는 지역 인재를 요만큼 이상 뽑으세요 하고 또 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보가 불균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이제는 지금 고2부터는 자기 소개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걸 아예 미반영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여기는 정시 40% 유도인데 아까 그 페널티 받은 대학들이 이제 이름 있는 대학들이에요. 우리가 다 선호한다는 그 대학들. 이제 그 대학들은 40%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정시는 전국적으로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그 학교 대학 이제 우리 이제 대교육 차원에서 대입 그 입학 사정관 그 설명회를 제법 자주 갔거든요. 그 사정관들 이야기하는 것마다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탈률이 너무 많대요. 점수 하나 보고 내 조금만 더 되면 저기 되나 하고 쭉 가려고. 근데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이전에 막 엄마들이 노력을 가지고 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 말고 원래의 취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아이들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성실히 자기의 어떤 설계를 잘 내온 아이들은 또 나름의 학교 생활을 더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최소한으로 정시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수시에서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요. 아까 이제 대입 결과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이제 아이고 어머니들 나올 때도 병원 갈 때도 어린이집 정할 때도 이제 황금돼지 때로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게 결정적인 상황이 대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어머니들 준 자료까지는 2024 대입 자료까지 넣었는데 제가 26년 학생 수를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고1보다 5만 명이 더 많고 근데 그 전에 대학 3학년까지 50만 명이었는데 쭉 줄어들다가 1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어머니들이 사실은 아이들 힘든 게 아니고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대학이 학생 수를 모집이 힘드니까 모집 인원을 조금씩 줄여왔어요. 근데 아주 전격적으로 많이 줄이지 못해서 학생 수보다 대학 모집 인원 수가 전문대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우리가 된 게 이제 대학이 갑이 아니고 우리가 갑인 것도 있는 거예요. 내 대학 가볼까? 나 가줄까? 이러면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저는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필요해서 이제 가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현재 중3 아이들은 조금 일시적으로 경쟁이 강화될 거고 거기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아까 이야기대로 재수생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30% 이상이 지금 제가 올해 넣어진 지원 인원을 추가해서 넣었거든요. 31%가 재수생으로 지원이 들어왔어요. 상당한 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대입 전형에서 그러면 교과로는 전국에서는 50% 정도를 뽑는데 서울권, 영남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설명대로 서울권 20개 대학에서 뭐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그 이름들 쭉 생각하시면 20권 대학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부분 제일 많은 게 종합전형. 그다음 교과전형 조금, 수능전형 역시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권 대학을 준비하고 싶으면 사실은 종합하고 수능. 그런데 교과육은 뭐지 하는 것도 이제 활용을 해볼 만합니다. 제가 좀 이따 안내드리고 영남권 대학은 교과 성적 무시 못해요. 근데 종합도 20%나 있으니까 이것 좀 해볼 만하겠는데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눈여겨볼 전형, 수도권 지역 균형 선발. 그래서 옛날에 야 서울대 지균 받았어 하고 지균이라는 이름은 서울대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지역 균형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름이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이름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교과로 대부분은 뽑습니다만 보시면 교과 위주긴 하지만 종합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융합형으로. 융합형을 어떻게 준비해요? 제가 안내를 간단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자격을 고3만 자격을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수생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데 이 아이들은 학교 추천받은 거는 재수생 말고 고3 학생들로만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이런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전형 2, 지역 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이 얼마나 예쁘게 이러고 계셔 주시냐면요. 부산대학 걸 제가 들고 왔는데 행정학과 교과로 12명 뽑는데 지역인재 5명. 근데 행정학과는 종합으로는 안 뽑는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1학년 들어가셔서 아까 그 전화 상담 거기 하셔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포괄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 부산대에서는 의대, 약대 다른 지역 학생들을 말고 우리 지역 학생들만 뽑을래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걸 이제 2023년부터는 그렇게 확대 부산대만 하지 말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대는 지역 학생을 4명만 뽑았는데 40명 중에 4명만 뽑은 걸 이제는 15명으로 뽑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는 내가 이런 준비를 잘해서 이런 뭐 학과가 관심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높은 수능 성적도 필요하고 높은 내신 성적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를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아이 고등학교는 어찌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그럼 수능은 아까 수능 최저도 통과해야 된다는데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 영어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네모 박스한 거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참 잔인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거의 100점 받을 성적의 수준이지만 더 어렵게 내고 나보다 더 위에 누가 있으면 나는 등급이 쪼르륵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 항목들 어머니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수치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추가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림을. 상대평가에서 이게 1등급은 4%,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4, 5, 6등급 이렇게 뚱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만 버스 타고 있는 학생한테 너 몇 등급이야? 하고 이제 재수 없게 물어봐요. 그러면 반은 4, 5, 6등급이에요. 반 넘으면 60%가 4, 5, 6등급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걸 우리는 4등급 받아서 하면 못했어 이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재수생들이 30% 들어오니까 재수에도 3등급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게 상대평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수능 최저 이하 보고 맞추면 되겠네 싶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중에 절대평가인 과목들은 나만 열심히 해서 맞추면 되거든요. 영어가 외국인도 못 풀 정도의 성적이다라고 해서 너무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 때문에 대학 공부할 정도의 영어 실력만 확인하자라는 걸로 해서 절대평가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바뀌고 나서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영어가 이렇게 여자 노릇을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요. 90점 이상 받는 1등급이 재작년이네요. 12%. 그리고 90점이 작년이 좀 어려웠어요. 6%. 그렇지만 4등급까지는 70%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준비 뭐 지금 우리 아이하고 상관없는 이게 아니고 영어를 좀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무슨 어려운 뭘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요거 먼저 보고 볼게요. 국어에서 우리가 29% 안에 들면 4등급이에요. 그런데 2등급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67%면 6등급이에요. 근데 영어는 4등급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조금씩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데 더 이렇게 그 준비가 굉장히 어려운 문법을 하고 이게 아니고 어휘력만 탄탄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어휘력 그리고 조금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독해 이런 능력을 찬찬히 익숙하게 해놓으면 영어 가지고 굉장히 효자노릇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원 친구한테 수학이 3등급 4등급인데 영어 1등급이면 야 빨리 부모님한테 감사 인사해. 엄마 네 사실 영어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시켰다 아이가. 네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말고 대화, 그죠? 대화. 네, 이렇게 영어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런 모의고사가 수능이 중요하다 했는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가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월 달입니다, 그죠? 3학년 내년 3월 들어가자마자 모의고사를 칩니다. 이 모의고사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 자신감 있게 준비가 좀 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주간교육청은 이 교육청만 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관하면 우리 시도에서는 다 같이 치는 겁니다. 근데 요때는 재학생들만 치고요. 이제 3학년 되면은 평가원 시험을 재수생까지 같이 칩니다. 그래서 재학생들만 치는 시험이라서 오버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1등급 받았는데 학교 내신은 3등급이야. 나는 이거 다 접고 정시로 갈래. 이러면 폭망입니다.
그는 카페에서도 다 말리고 있어. 무슨 수능 뭐 관련 무슨 재수생들 카페에서도 말리라 빨리 말리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수시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 수능 준비를 위한 바로미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모의고사 준비와 함께 어휘력이나 영어 같은 경우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모의고사를 미리 쳐보는 것도 좋아요, 어머니.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어디냐면 저기 어머니 팜플렛 받은 게 울산 진로진학정보지원센터잖아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에 대입 정보가 있고 수능 학력 평가가 있거든요. 여기 수능 학력 평가를 누르면 EBS 연합 기출 EBS에 전국 연합 학력 평가 기출 문제가 배너가 떠요. EBS 들어가도 있는데 그렇게 찾아가면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탁 누르면 요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학년을 선택을 고1, 고2, 고1 선택을 하시고 작년에 3월 거를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도 있고 정답도 있고 해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천고 가고 싶은데요 상담을 오면 이 시험을 한번 쳐봐라고 합니다. 미리 빼서 쳐보고 국어, 영어, 수학이 95점 이상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게 왜 3월달 시험을 쳐라고 하냐면 이게 고등학교 내용을 시험 치는 게 아니고 3월달에 뭘 배웠겠습니까? 중학교 내용을 얼마나 탄탄하게 그리고 깊이 있고 포괄적이고 심화된 내용까지 했는지. 이 고등학교 선행하고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한번 쳐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좀 중요한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대입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제 연간 학사 일정을 좀 알고 가면 좀 마음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학사 일정을 몇 개를 이제 뽑아왔는데 3월 달이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학급 조직도 하고요. 동아리 조직합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가 어떻는지 그리고 평가 계획서가 어떻는지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나면 일반 과목 그 선택 과목들을 이제 그 과목 선택을 해서 이제는 문과이과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추세로 가는지를 좀 하도록 학교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갈 때 창의적 체험 활동은 먼저 설명하고 이제 교과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율 활동에는 자체 활동이 중요한데 요즘은 학교에서 학교만의 자체 활동을 다양하게 프로젝트식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 중에는 학교에서 학교 문제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자기는 엄마가 용돈을 안 주니까 화가 났어. 근데 이거를 계속 불만만 가지면 그거는 중2병이고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아이들 용돈을 얼마 받는데 난 얼마 받지? 하는 거를 탐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교 아이들한테 용돈 얼마 받는지 조사를 다 한 거예요. 하고 그 용돈을 어디 쓰는지 조사를 해서 학교 프로젝트에 발표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발표하면 또 밋밋하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를 추가 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 그 지도할 때 그래서 청소년기의 소비 패턴이 너희가 성인이 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이론을 선행 연구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같이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게 종합 전형으로 적혀지니까 좋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자기 주도성, 탐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진로 활동, 그다음 봉사는 지금은 특기 사항이 학교 활동이 그 계획에 의해서 된 것만 기록되니까 어머니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동아리 활동의 예로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 거기에는 이제 빠져져 있는데 그 동아리가 그 학교 이제 우리 친구 아이가 배정이 됐으면 그 학교에 어떤 동아리 있는지 선배들한테 물어봐봐라고 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동아리 중에는 선배가 주도해서 선발하는 동아리 있습니다. 제일 인기 많은 게 과학 동아리, 수학 동아리 이렇거든요. 수학 동아리보다는 과학 동아리. 아니 수학생들은 다 동아리 지도를 아이들이 안 좋아해서 축구부 이런 거 지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과학생들이 막 바쁩니다. 과학 동아리 지도하신다고. 근데 기존의 그 과학 동아리는 아이들이 지원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너가 뭐 어떤 뭐 진로가 뭐고 뭐 너는 어떤 중학교 때 어떤 경험을 해봤니 어떤 걸 막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주도해서 하는 동아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가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까지 자기가 희망하는 게 없으면 만드는 것 한번 주도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로하고 연계된 동아리들도 쭉 있고요. 체험으로 확장되는 동아리도 있는데 의대 가는 친구들이 의료 보건만 좋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밴드 하는 동아리 애들도 있어요. 그 대신 의대 갈 정도의 다른 실력이나 탐구 역량을 딴 데서 발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아리가 꼭 진로하고만 연계되는 걸 답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은 걸 적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을 아까 이제 어머니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했던 공통 일반 과목이 또 나오거든요.
상대평가기니까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에 걸쳐서 시험을 치고 이건 중학교가 똑같죠. 수행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절대평가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양한 활동 주는 걸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은 한 번만 치고 이제 이런 수행평가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어떤 수행평가가 되지 어떤 평가가 되지 하는 것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학교 알림이라고 어머니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평가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까지 넣으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2022년, 2021년 요 평가 계획을 확인하시면 학교의 또 분위기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학원 아니어도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공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부에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석차 등급이 이렇게 떡하니 나와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중학교 때는 편차가 안 들어가지는데 고등학교는 편차까지 들어가지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척도 안에 있구나 하는 것도 파악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석차 등급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까 수능하고 똑같은 비율로 가집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는 우리가 중학교는 90점 이상이면 A 이랬는데 우리는 80점 이상이면 A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B. 그래서 C는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특이한 거는 A가 얼마 비율이고 B가 얼마 비율인지 적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쌤들이 내셔서 A가 한 6%밖에 안 되고 내가 B다 이러면 요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그거 같이 좀 판단해 줍니다. 그런 이제 반영도 하고요. 그리고 세특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세부능력 특기 사항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수행평가를 가지고도 기록할 수 있지만 참여도 태도 등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세특을 잘 적어요? 이거 활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특을 잘 적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제 과고를 가게 된다면 석차 등급을 전문 교과도 석차 등급으로 기록이 돼요. 이것도 과고로 들어가는 대입 전형에서는 또 다 반영이 되죠. 그런데 일반고에서 이런 과목들을 배웠다면 석차 등급 아니고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A, B, C로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특성화고에 간다. 그럼 특성화고는 등급은 안 들어가고요. 성취도 5단계로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포 비율이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1학년 중학교 때 전부 다 A 받았어. 그래서 이제 A가 1등급일 거라는 이렇게 등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내가 기대는 이만큼 했는데 쭈루루루룩 내려오는 상황으로 이제 어머니도 막 마음 아프고 우리 아이도 마음 아픈 상황이 되는데 이게 우리의 그 기준점이 잘못된 걸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국어를 이 학교는 하고 제가 몇 군데 학교를 봤더니 이것도 알림에 있습니다. 몇 군데 학교를 봤더니 30%인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90점 이상이. 그래서 이 아이는 무르르 A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등급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0%면 몇 등급일까요? 4등급이에요. 수학 26% 안에 들었어요. 그래도 4등급이에요. 영어 45% 안에 들었어요. 5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와서 너 당연히 1등급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힘들지만 해보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 쌤들이 또 안내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과목 중에 택 2과목을 하세요. 네, 미적분은 일반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등급 나오잖아.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대학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의미에는 2가지가 있죠. 교과 성적만 보는 전형에서는 이거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등급만 잘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두루두루 이런 활동들을 쭉 한 거를 보는 종합 전형이나 아까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교과 서류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이수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계열을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계열로 희망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목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거 할지, 등급 잘 나오는 거 할지, 아니면 진로하고 연계된 거 할지, 수능하고 연계된 거 할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될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한번 선택하고 나면 어머니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이도 흔들리고 말 못하게 속상해하거든요. 됐다, 괜찮다, 이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계속 대화와 의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
그러면 나는 공대 갈 거라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생명과학 가려면 진로 변경되면 불이익되는 거 아니야? 답은 노입니다. 이유는 학업 역량을 친구가 언제든지 진로는 바뀔 수 있는 걸 대학 가서도 진로 바뀌는데요. 대학에서 알고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자기가 궁금해하는 걸 선택해서 공부하래요. 그런데 이걸 선택하고 나서 얼마나 탐구를 하려고 했는지, 진로를 탐색하려고 했는지 그 역량을 보고 싶다는 거니까 부담을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서울대에서는 보도자료로 이런 과목들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하고 공지는 했어요. 근데 이게 특별하게 무슨 진로 전문 교과, 뭐 과거에서 배우는 과목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이러이런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이러이런 과목들을 너희가 충분히 잘해오면 좋겠다고 핵심 권장사항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을 잘 이수를 하나씩 하면 되겠구나. 너무 그렇게 많은 과목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못 배운 거 어떻게 할게요? 그거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이제 어머니들 거기에는 우리 아이 사랑 이렇게 아이 사랑으로 돼 있는데 이름이 정식으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똑같고 여기를 어머니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이러이런 과목들이 이수되고 있습니다 하고 올려와 있거든요. 이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편성된 게 대체로 연동해서 편성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과목들을 배우면 이거는 생기부에 들어가십니다. 세특도 들어가지고요. 평가 다 합니다. 그럼 언제 배워가지고 언제 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7시, 8시, 9시 매주 수요일 날 우리 학교는 시험 기간인데도 여기는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렵게 이 과목들을 이수했으니까 대학에서는 요즘 트렌드가 이 과목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종합전형의 어떤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잡아요. 어디 봉사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봉사가 소용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과목을 이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단 어머니들이 이제 생각하셔야죠. 내가 교과 등급을 집중할 건지 종합전형까지 할지. 그럼 이건 언제부터 신청을 받느냐? 1학년 2학기부터 신청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1학기 생활하는 거 보고 다음 이제 7월 달쯤에 신청을 할지 어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3학년 때는 가능한 고3 때는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등급 나오는 과목보다는 아닌 과목들이 더 많으니까 고3 때는 이런 과목들을 더해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거를 내가 한 번 더 추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특으로 이제 생기부에 이러이런 과목들이 적혀지는데 지금 고2보다 지금 요 현 고3 고2가 지금 고3까지로 됩니다. 고2부터는 거의 줄었어요. 헐빈합니다. 그런데도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과목 세특이에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 성적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쌤들이 관찰하고 기록한 걸 보려고 했더니 다 애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또 등급 성적이 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숫자도 같이 기록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세특만 잘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이야기를 제가 쭉 했었는데 교과전형은 불과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는 얄짤없이 석차 등급만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미적을 안 해도 등급 잘 나오면 되지. 그래서 등급이 깡패다 해가지고 막 등급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식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정한 이수 과목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의 어떤 대학들은 울산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배운 과목 다 반영이 아니고 잘한 거 10과목만 반영해요. 그런데 부산대나 부경대는 국영수, 과학, 사회 다 반영입니다. 그렇게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 관심이나 좀 궁금한 정도시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또 대입 대한 설명회가 있을 거거든요. 이제 한 번 더 들으시면 요게 내가 어떻는지 보려면 뭘 보면 되지 하는 걸 이제 누군가 설명하실 때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쪼로록 전화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수하라는지 나와지는데 그것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는 어떤 등급이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학에 대한 분포가 합격선이 분명합니다. 합격 예측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거나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충원 합격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종합 전형이 의미도 있지만
조금 신경 쓰이긴 하죠. 교과 성취도도 보지만 학업 역량, 탐구 역량을 다 보고요. 어떤 과목이 구성되었는지, 진로 연계 창치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인성 어떻는지, 그리고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다 봅니다. 그래서 내가 등급은 좀 2등급이지만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학교 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준비가 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영남 그러면 그는 성적 좋은 아이들만 학종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6등급, 7등급 이 친구가 학종을 해서 영남권에 울산대 어디대 학교 가는 상황이 있어요. 영남권의 틈새 지원으로 내가 성실히 했더니 대학에서 성실하면 와 라는 걸로 괜찮게 받아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성실히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삶의 태도로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종합전형은 어머니들이 이제 주어진 상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바뀌어졌다는 뭐 명칭은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다 대동소이해서 둘 다를 붙여와 봤습니다. 이런 게 준비되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 하지라는 걸로 이제 파악하시기에 내가 동물 관련 관심이 있었는데 1학년 때는 단순한 관심 분야로 동물 관련에 대해서 독서를 했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 뭐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시스템이 어떻는지 이런 걸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자기들이 이제 조사를 한다든지 경영 경제 동아리를 하고 나서 사회적 기업 조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를 이제 2학년 가면 조금 더 심화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게 필요하고요. 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주제 탐구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학문 탐구 관련 내지는 실생활 문제 해결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명, 3명 그룹으로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다음 이 또 구체적인 방법들은 또 설명회 진행을 하시면 고등학교 때 또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그런다 치고 당장 우리 아이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한번 너가 혹시 관심 분야가 뭔지를 한번 추스러 놓는 건 필요해요. 저희 있는 학교는 발명 관련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발명 관련 아이디어를 자기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본다든지 코딩을 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이디어 디자인이 자기가 괜찮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가면 그걸로 심화 탐구 활동하는 걸 구체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교과 전형이다, 종합 전형이다 딱 선을 나누지 말고 용합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팁을 알려드린다고 은연중에 말한 게 어머니들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세특이 잘 적어지느냐? 일단 첫 번째 학습 플래너에 학교 일정표도 같이 다운을 받으셔요. 뭐 수행평가 이런 제출하는 기한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 안 자면 좀 조는 거 건드렸다고 하면서 쌤한테 욕하고 막 이러면 절단이거든요. 잠을 충분히 자게 하고 운동 시간도 좀 운동 좀 해야지 체력입니다. 체력이 고3까지 가지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팁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질문을 아이들이 선행이 너무 많이 된 친구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네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보자 하고 지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힘든 상황이고 그것보다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이만큼 공부 안 해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과도한 선행보다는 수업 전에 하루 전, 한 달 전 고등학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이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구나. 그런데 설명 안 해주시면 질문.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질문하는 걸 선생님들이 제일 의미 있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활동을 자체 활동을 어떤 경험이든 해보면 좋고요. 내가 뭐 의사 되겠다. 의사를 희망하고 그러니 진로에 맞춰서 생기부 쓰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거는 재미가 없고 그야말로 자기 실력으로 진로 탐색을 내가 이런 면에서 이런 탐색을 하고 있고 이게 궁금해하더라는 걸 자꾸 알려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내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자, 혹시 이제 제가 앞에 그 정기고 의미로 치옥고, 특성화고, 말소고를 짧게 먼저 이제 안내 드릴게요. 일단 적성에 맞는 학과 뭐 이런 다양한 학과들이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실한 학교 생활하면 내신 성적이 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소고, 특성화고 가서 선생님 제가 1등했어요. 1등. 이러고 자랑 삼아 전화 오는 우리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제가 딱 첫 해 중학교 군부하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친구가 막 전화가 왔던데 그 친구가 오히려 대학 가는 게 괜찮은 면도 있더라고요.
물론 아주 유명한 대학 가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디든 성실하면 취업이든 어디든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요즘은 취업이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학 진학이 그러면 아예 막혀 있느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 관련 뭐 상업 계열 관련을 하면 경영 관련으로 연동된 전형이 따로 모집을 합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고요. 그다음 내가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어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고 나서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이 따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면 여기에 또 다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전형을 활용해도 되고요. 아까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일반고나 특성화고 상관없이 또 다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성화고의 특징은 기능이나 이런 걸 습득하기는 좋고 아까 이야기된 특별 전형을 활용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학교 생활은 내신 성적이 막 상대 뭐 전형을 가는 게 아니니까 조금 이제 그 좀 정리가 편하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는 특목고하고 자율형 사립고인데요.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는 어머니 아신 대로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면 되니까 수업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엄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기본이고 신이 주신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돼 라고 설명을 하는 제 친구의 아들을 들었거든요.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신이 아니어서 그 머리를 못 줬는데 어떡하냐고 그리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과거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주 유리합니다. 아까 그 일반 선택 뭐 이렇게 했지만 과거는 전문교과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제표를 받으면 대학에서는 이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란지 블라인드 처리되지만 전문교과라는 글자가 보이면 아 여기는 과거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라는 걸로 판단을 하는 뭔가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전형에 대한 활용도는 있을 수 있고요. 그 대신 뭐 자사고든 어디든 다 전문 교과는 안 들어가지니까 이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이 그렇게 높지 못하는 친구들은 학습을 못 따라가는 경우 많아서 과거에 근무하는 제 아는 선생님은 과거에서도 자는 아이들이 조금 있답니다. 조금이 아니고 좀 많답니다. 좀 있대요.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얼마나 그 아이 시간도 아까운 상황입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나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어머니면 외국어나 수학, 과학 또는 전과목 학업 역량 우리 아이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까 3월 모의고사 한번 쳐보는 것도 좋다고 했죠. 그리고 학교 내신 성적 외에 다른 전형 요소로 아이가 자신 있게 내밀 만한 게 있는지 발명이든 탐구든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지 그리고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스트레스 제법 많이 받아요. 이제 그런 뭐 학교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경쟁에 치열할 자신이 있는지 성격까지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상담 사례는 진짜 그 학교를 합격해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됐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아이 결국 그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다쳐져가지고.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마음도 움츠러지고 자신감을 폭망하고 이런 상태라면 사실은 그 아이는 고등학교에서 여기 합격해서 굉장히 좋아했겠지만 아니 간만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가 아이 배정이 여기 떨어졌어라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여기 됐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떠밀려서 내지는 학교 명성만 생각하는 진학은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대입 전형 조건도 학종이 괜찮은지, 내가 교과만 파야 되는지 한번 성격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반고 아시는 대로 그 학력 편차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진로 계열 뭐 고교 학점제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이 되는 것까지도 같이 보면서 내신 관리를 좀 따져야 되는데 자기 주도 학습이 물론 가능해야 하면 더 좋겠죠. 그러고 분위기 영향 크다면 사실은 조금 대책을 같이 그 아이랑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진로 계열 선택이나 다양 과목 선택하는지는 아까 어머니들 편제표 학교마다 뽑는 거 나와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지만 대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도 배우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배우는 보편적인 인성 교육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학교를 믿고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기준은 제가 통합거리라고 했는데 아까 어머니도 제가 사실은 설명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그냥
작정하고 이불로 좀 천천히 길게 했거든요. 이유는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해소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진행을 했는데 시간 끌게 된 건 죄송하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 통학거리 때문에 아까 그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에 된다면 직학광고 최고입니다. 이 학교를 별로 선호 안 해. 그래도 직광고 온 게 훨씬 나은 면이 있어요. 오가는 시간 한다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가 좀 먼 거리 배정됐다면 또 그것도 그것대로 어머니들이 이렇게 조금 담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찬 언니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서로 그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해보자. 그리고 아이가 먼 고등학교 갔는데 자기가 모르던 학생들하고 오히려 더 잘 지내져서 엄마 내가 학교 생활하고 뭐 프로젝트 뭐 이런 하기가 훨씬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을 얼마나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거점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편집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교 환경도 보시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이런 대학 진학 지도 사례도 어떻는지 한번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인권위에서 이 학교는 몇 대학을 몇 명을 지원했는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아이가 갔다고 우리 아이가 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 분위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이제 그냥 이런저런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는 의미이고 이게 절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우신고 가기 굉장히 힘들게 갔거든요. 근데 우신고에서는 내신 받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일반고가 오히려 대박이 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년 뒤는 우리 아이가 지금 고3 아이들 성적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 3년 동안은 아이들의 학교 분위기는 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구별 특징은 이런 상황대로 특징이 있는데 서울대도 일반고가 50% 이상, 48% 이상이 그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결국 과정과 의미로 결과를 이해하고 부모님이 해보자는 지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 관련을 궁금한 거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졸업후 진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부경대 혹시 냉동공조학과 들어보셨습니까? 냉동공조학과가 부경대니까 뭐 서울도 아니고 그렇지 싶겠지만 오히려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보다 그 대기업에 취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게 학교 홈페이지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쌤들이 그런 안내도 해주실 거예요. 그 냉동공조학과라는 그 학교의 특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몇 개 궁금한 대학들은 졸업 후 진로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어머니들이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는 이리로 전화 주세요. 다 자식 문제 때문이니까. 그리고 전화하시고 여기는 작년에 입시 결과가 어떻는지도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는 방법도 여기 이제 그 대학에서 합격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 제가 작년까지 근무했더니 우리라는 말이 막 나오네요. 그런데 울산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머니. 여러 정보들이 대입 관련 정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에 안에 방방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운영하고 토요일에 운영합니다. 1시간씩. 그래서 50분 동안 1대1로 상담을 해주시니까 어머니들이 여기 아이들은 기말고사 뭐 끝날 때마다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세특 과목 선택 이런 궁금할 때마다 전화하시거나 활용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하시고 그럼 우리 아이는 뭐 준비해? 라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진 그거 이제 챙기시면 돼요. 기본 다지기.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히려 지금 독서해 놓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휘력, 국어, 영어. 그래서 어디는 어휘력 그 책도 있더라고요. 어휘력 책을 아이들이 챙겨놓으면 수능 준비하기도 괜찮고 학교 내신 준비하기도 괜찮아요. 국어 수학의 선행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휘력이고요. 궁금한 거 질문지 작성해보고 내가 관심 계열 이렇게 그거 해보고 나머지 교과나 수능 관련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마지막 어머니들도 이렇게 애쓰면서 아이들 이만큼 키웠잖아요. 그죠? 여기도 어느 책에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본인한테 그 이야기를 하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격려를 하는데 이제 그 말을 나한테 해보자고 하면서 어머니들한테 오늘 참 괜찮은 나를 만났다는 그런 격려의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